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척천 시리즈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조정의 대신들은 국정을 농단하는 장씨 형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법률로서 다스리고자 했으나 무척천의 비호 아래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자 대신들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장씨 형제를 암살하고 동시에 무척천을 퇴위시키기로 하는 정변을 계획합니다. 장씨 형제가 조정에서 계속 득세하게 되면 이당 왕조의 세력들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씨 형제를 반대하는 대신들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이당 왕실과 대신들이 정변을 일으키기 위한 세력을 규합합니다. 우선 대신들 가운데 정변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은 재상인 장간지입니다. 장간지는 대기만성의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고령인 65세에 전시에 합격해서 감찰어사에 발탁되어 관직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76세에 고령의 무척천의 시임을 받게 되고 얼마 후에 국노인 적인걸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조정의 요직을 거쳐 80세에 드디어 재상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강계한 성격의 장간지는 재상이 되자 장씨 형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착수합니다. 첫 번째는 정변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군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시 궁정을 지키면서 황제를 호위하는 우림 대장군인 이다조를 만나 한고정의 은댁으로 출세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태자 이현을 위해서 기꺼이 나서달라고 부탁합니다. 둘째로 장간지는 조정의 핵심 인물인 사형 소경인 헌원범과 중대 우승인 경희를 만나 정변이 일어나면 조정의 대신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약속을 받습니다. 이제 조정에 장간지, 헌원범, 경희 세 사람이 중심이 되어 정변 지휘부를 결성합니다. 다음으로 수도경비사령관인 이다조를 만나서 정변시 우림군의 지원을 약속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당 왕조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척천에게는 당시 3명의 자녀가 남아있는데 태자인 이현, 상왕 이단, 그리고 태평공주입니다. 정변시 태자 이현이 이당 왕조의 복귀를 명분으로 내걸기로 하고 자신의 아들을 지휘부에 보내 참여하게 합니다. 한편 상왕 이단은 좌위대장군을 맡고 있으면서 조정을 경비하는 남하부대 수장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남하의 병력을 동원해서 정부의 기관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태평공주는 궁녀들과 내통하면서 무척천의 병세 상태와 장씨 형제 동태를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맡기로 약속합니다. 이제 거사일을 앞두고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무척천은 정변의 음모를 알아채게 될까요? 그리고 이들의 정변 계획은 순탄하게 진행될까요? 장안 4년의 긴장된 시간이 지나고 이듬해 정월 초하루 연호를 장안에서 신령원년으로 개원합니다. 새로운 연호가 시작되었지만 무척천은 와병인 상태가 지속되고 장씨 형제가 주위를 감싸고 있으면서 태자에게 정사를 돌려준다는 소식은 전해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여 무척천이 갑자기 붕어하기라도 하게 되면 장씨 형제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에 정변지휘부는 고심 끝에 거사에 나서기로 결정합니다. 신령원년 정월 22일에 쿠데타가 개시되어 4개 길로 나누어서 군대가 쳐들어갑니다. 우선 장간지가 금군의 군사를 거느리고 현무문으로 쳐들어가서 입궁하는 주요 길목을 장악하고 차단합니다. 다음으로 수도경비사령관인 이다조가 진군의 장수들을 이끌고 동궁으로 가서 태자를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현무문에서 장간지와 태자 이현이 만나 함께 황궁으로 가서 장씨 형제를 주살하고 무척천을 강제로 권좌에서 끌어내릴 계획입니다. 마지막 상왕 이단이 남하의 병력을 이끌고 조정의 기관들을 장악하고 수도 전체에 계엄령을 발동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의 계획대로 일사천리로 쿠데타가 진행될까요? 우선 태자에게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다조 장군이 장수들을 데리고 동궁에 도착해서 태자를 영접하려고 하는데 태자가 두려움에 떨며 발이 얼어붙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대기하던 장수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태자가 얼굴을 내밀지 않으면 이 정변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때 장수 중에 태자의 사위가 나서서 이현을 설득합니다. 선제께서 이 강토를 그대에게 주었는데 23년 동안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있다가 천신만고 끝에 재상들의 도움으로 이당 왕조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어찌 위축되어 나가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그런데도 이현이
효도 문제를 들고 나와서 망설이게 되자 장수들과 재상들이 강제로 이현을 말에 태워 현무문으로 달려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진행되던 쿠데타에 다시 반동분자가 생겨납니다. 현무문으로 달려가는 과정에서 장수 전귀도가 천기의 사병을 거느리고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기는 우린군 내에서 독립된 부대로서 좌우 우린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비밀 부대입니다. 장간지가 나서서 전귀도에게 천기의 병사를 휴하에 두게 해달라고 설득합니다. 그런데 장수 전귀도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마침 태자가 도착하자 전귀도는 미래의 황상을 위해서 길을 터주게 되니 태자를 위시한 병력들은 무축천이 머물고 있는 침궁으로 쳐들어갑니다. 당시 장씨 형제들은 아직 취침 중이었는데 소란난 소리를 듣고 외랑으로 나오자 병사들이 바로 찔러 죽입니다. 무척천은 잠결에 깨어 칼날이 비추고 병사들의 그림자가 보이자 누가 병난을 일으켰는지 물어봅니다. 이때 백발의 장간지가 나서서 태자의 명을 받들어 역적 장씨 형제를 처단하게 되었고 정변이 누설될까 염려하여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니 죄로서 다스리기를 청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축천은 같은 연배의 노인인 장간지를 쳐다보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태자 이현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너의 거사가 실현되었으니 동궁으로 돌아가 쉬거라 라고 짧게 말합니다. 그러자 태자는 다리를 벌벌 떨면서 주저앉으려고 하는 것을 환은범이 부축하면서 무축천에게 말합니다. 태자가 어찌 그냥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천안고정께서 태자를 폐하에게 위탁한 이래로 이제 성년이 되어 조상의 대업을 이을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태자를 황제로 봉해주기를 청합니다. 무축천은 말없이 주위의 대신을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다시 침성으로 가서 누워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신령정변의 쿠데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장씨 형제를 제거하는 것이 정변의 목표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무축천이 권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정변이 끝나고 다음날 무축천은 태자 이현을 감국에 임명하고 세 번째 날에 드디어 이현에게 황위를 전이하겠다고 조서를 내립니다. 네 번째 날에 정식으로 황제에 등극하게 되는데 일생의 두 번째 황제가 되는 셈입니다. 1차는 20년 전의 일로서 당시 아버지 고종의 유업을 이어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20년이 지나고 모친의 유업을 이어받아 무주왕조의 제2대 황제가 됩니다. 무축천은 65세의 황제가 되어 이미 노년의 나이였지만 황제로 있는 동안 제2의 청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젊은 미소년과 함께 해서일까요? 아니면 진귀한 음식으로 양생을 추구해서일까요? 참 부럽기만 합니다. 사세 기록을 보면 그녀는 69세의 흰 눈썹 사이로 까만 눈썹이 다시 자랐고 72세 때에는 빠졌던 치아가 다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특히 화장술에 뛰어나서 주위의 사람들도 그녀의 연로한 모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령정변 이후에는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몸도 급속도로 쇠약해지게 됩니다. 아울러 상향궁에 칩거하면서 자유로운 신분이 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구금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령 원년인 705년 2월 4일에 이현은 국호를 주에서 당으로 바꾼다는 조서를頒布합니다. 아울러 종묘사직, 백관, 깃발과 복식 등의 제도도 모두 당 고정 생전 시기로 돌아간다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무축천이 목숨을 내걸고 정적을 제거하면서 만들었던 무주왕조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무축천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무축천의 죽음과 그의 유언장에 둘러싼 흥미로운 얘기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